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을 사랑하는 미주달입니다. 어제 10년물 금리가 많이 빠졌다가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경제 지표를 보면 발행 금리가 1.34였죠. 그만큼 채권에 대한 수요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특히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외국인들의 수요가 많았던 것 같고요. 다시 돌아가서 설명드리자면 지금 다시 반등할 수 있었던 원인은 미국 쪽으로 돈이 몰리고 있죠. 미국 쪽으로 성장이 세기 때문에 당연히 금리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죠. 예. 성장이 세면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많이 설명을 드렸죠. 이렇게 되면 소비가 증가가 할 거고, 소비가 증가하면 기업들을 돈을 잘 벌 것이고, 그럼 대출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드렸어요. 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고, 지금 달러 인덱스도 보여드릴게요. 달러 인덱스도 지금 계속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만큼 강달러가 되고 있죠. 이렇게 되면 신흥국들은 안 좋죠. 그래서 지금 보여드릴게요. 기사 내용을. 예, 지금 기사 내용을 보면 한국은행이랑 터키랑 20억 달러의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어요. 이 말 뜻은 뭐냐면 일단 이거부터 알고 계셔야 돼요. 신흥국들이 성장이 세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미국보다 금리가 높아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쵸? 그러면 신흥국은 달러를 빚을 가져오겠죠. 예. 왜 그러냐면 금리가 더 낮게 대출받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왜 달러로 가져오죠? 달러는 기축통화죠. 그만큼 많이 쓰이죠. 지금 국제유가도 달러로 결제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 빚을 가져와서 자국에 뭐 공장이나 지을 수 있겠죠. 예. 경기가 좋을 때는 이 달러 빚도 계속 연장을 해주겠죠. 근데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어떻게 되죠? 지금 강달러가 되잖아요. 강달러가 된다는 소리는 달러의 수요가 많다라는 거죠. 그쵸? 수요가 많은데 당연히 연장 안 해주겠죠. 예. 연장을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이 공장 투자한 신흥국들의 화폐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공장 자산 팔고 다시 달러로 환전해야겠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강달러가 되면 자국의 화폐는 약세가 되죠. 강달러가 된다는 소리는 신흥국의 화폐가 약세죠. 그쵸? 그러면 여기서 발생하는 환차선이 있겠죠. 예.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가령 예를 들어서 100억 달러를 빚을 가져왔어요. 예. 100억 달러 빚을 가져왔는데 100억 달러 빚을 갚으면 되는데 이 달러가 처음에는 1달러에 1000원이었어요. 1달러당 1000원이었는데 지금은 2000원이라고 올렸다고 해봐요. 1달러당 2000원. 강달러가 면 2000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100억을 갚아야 되는데 환차손으로 얼마를 갚아야 돼요? 2배를 갚아야 되죠. 그러면 200억을 갚아야 되죠. 예, 그래서 지금 환차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스와프를 체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가령 예를 들어서 미국이랑 한국이랑 스와프를 체결했다고 해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한국 원화를 담보로 미국 달러를 찍어서 주는 거예요. 그만큼 유동성을 공급한다라는 거죠. 달러의 유동성을. 예. 그러면 지금 얘네 둘은 왜 스와프를 체결했을까요? 강달러가 되고 있으니까. 미국 쪽으로 돈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미국의 성장이 세니까. 그래서 스와프도 체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서 스와프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와프 자체가 바꾸다라는 뜻이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것을 받고 달러로 바꿔주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와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예, 제가 더 나아가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차트로 돌아가서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달러 인덱스 값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 말은 강달러죠. 제가 아까 앞전에 설명드렸죠. 신흥국들이 미국한테 돈을 갚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부채가 증가하죠. 강달러잖아요. 환차손 많이 발생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머징 국가들의 부채가 증가를 해요. 이렇게 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 같은 경우는 수입 물가는 낮아지죠. 수입 물가는 낮아져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잡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결국에 수출이 안 되죠. 수출의 가격 경쟁력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미국은 다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출이 위축되면. 수출이 위축된다라는 거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출이 위축된다라는 거는 소비가 줄어들죠. 소비 심리가. 예? 소비 심리가 줄어들죠. 그러면 물가는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기대 심리 때문에 소비 심리가 줄어들 수 있어요. 맞죠? 그쵸? 그럼 물가는 계속 내려가죠. 그러면 이런 상황이 어떠죠? 디플레이션이죠. 디플레이션은 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죠. 연준이 가장 싫어하는 거죠. 디플레이션이 되는 순간 부채는 더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 오면 안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금리 인상을 안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테이퍼링 안 하고 뭐 제로 금리라든지 금리 인하를 해야 되겠죠. 예, 그렇게 되면 달러가 약세가 되고 이머징 부채가 부담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이머징 국가들의 주가는 더 올라가겠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순환되면서 경기가 이어진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고요. 지금 그리고 이 기사 내용도 여러분께서 잘 보셔야 돼요. 지금 바이든은 물가가 올라가는 게 휘발유라고 지목을 했어요. 지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오펙한테 증산을 요구를 했는데요. 저는 별로 좋지 않더라고 생각 들어요. 오펙 플러스는 사우디랑 러시아죠. 예, 사우디가 수장이고 러시아랑 같이 공주하고 있죠. 원유 가격은요, 적당해야 돼요.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너무 낮아도 안 되죠. 너무 높으면 물가가 급상승하죠. 근데 너무 낮으면 어떻게 되죠? 산후국들이 힘들어서 디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겠죠. 예,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낮아도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바이든이 오펙 플러스한테 증산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얘네들 공조가, 그러니까 감산하자라는 공조가 깨지겠죠. 깨지면 너나 할 거 없이 공급하겠죠. 원유가 떨어지는 원인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하나는 공급 과잉이랑 하나는 수요 위축이에요. 수요 위축은 어쨌든 수요를 살아나게 하면 되니까 상관없어요. 근데 공급 과잉은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엄청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예. 왜 그러냐면 너나 할 거 없이 원유를 공급하면 원유 재고가 많이 남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1980년도라든지 보시면 10년 동안 원유가 저유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오펙 플러스 회의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두고서 잘 확인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제가 오랜만에 스마트머니 덤머니도 지금 보여드리고 있어요. 지금 스마트머니가 이 밑에까지 내려온다는 소리는 뭐냐면 보통의 경우 스마트머니가 100%면 이때는 기관들이 투자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 0% 가까이에 접근한다라는 거는 지금 좋은 타이밍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보통 이럴 때는 현금 또는 공매도를 합니다. 기관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들의 돈은 아직까지는 상승 중에 있죠. 그래서 지금 이런 모습을 보면 아직 시장이 어디로 갈지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누차 설명을 드리지만 이런 시기일수록 신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